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꽃은 장록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칠렐레 팔렐레 하죠. 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도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165쪽 나와 남 사이의 상호작용 읽겠습니다. 이제 생명 가진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편의상 나와 남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지만 하나 대 여럿이든 여럿 대 여럿이든 생명 가진 존재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원리는 같습니다. 자, 내가 남을 향해서 뭔가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죽지 않고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엄마가 자고 있든 화장실에 있든 밤이든 새벽이든 사정을 봐주지 않고 웁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울음으로 누군가에게 자기 배고픈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괴로워지겠지요. 그래도 계속 울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때가 되면 엄마가 챙겨서 먹이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국 굶어 죽겠지요. 생명 가진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지고 그러다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자족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남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보내오니까 남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남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네, 클릭으로 인해서 배달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은 똑같죠. 방법만 좀 다를 뿐인 거죠. 자기가 남을 향해서 하는 행동을 가만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행동들이 모두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나의 행동이 남에게 좋아 보이거나 좋지 않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부모의 행동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 아닐까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있느니 자기 생명을 걸더라도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환자는 XX는 자기를 챙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챙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챙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 상처를 받고 그런 행위를 비난한다면 그건 본인이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단 그렇게 자기를 챙기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를 챙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느냐 어리석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느냐 어리석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는 원인이 되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좋은 원인이 되는지 나쁜 원인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남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남의 판단에 따라 결과의 성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행위에는 순조로운 결과가 따릅니다. 반대로 나는 좋은데 남에게는 좋지 않은 행위에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명 가진 존재들 사이의 법칙으로
정리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건 선이고 나는 좋은데 남에겐 좋지 않은 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건 선이고 착할 선입니다. 나는 좋은데 남에겐 좋지 않은 건 나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에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갔다고 칩시다. 아무나의 결혼식에 가지는 않겠지만 저를 반기는 혼주도 있고 저를 피하려는 혼주도 있다고 가정하면 저를 반기는 결혼식에 간 행위는 선이고 저를 피하려는 결혼식에 간 행위는 악입니다. 그리고 혼주의 감정 크기에 따라 그 선악의 크기가 결정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인입니다. 존재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최고의 악입니다. 살인을 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맥락에서 최고의 선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순조로운 결과를 불러와 즐거움을 줍니다. 반대로 악한 행위는 저항을 불러와 고통을 줍니다. 이게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는 불교의 인과 사상입니다. 생명 가진 것들은 사회를 이루어서 사니까 불교의 인과 사상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윤리 법칙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법칙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윤리 법칙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168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고가를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한수만 명씩은 아실 거예요. 얼굴을 아는 사람도 많고 오래 못 봐서 얼굴은 잊었지만 기억을 더듬으면 떠오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함께 학교에 다닌 동기들만 따져도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접촉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다 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달이 뜨면 강이든 개울이든 물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다 비치듯이 우리를 본 사람 마음속에 다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좋게 들어있으면 나한테 좋은 것이 오고 나쁘게 들어있으면 나쁜 것이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TV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 병원으로 환자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TV를 본 사람 마음속에 제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환자가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직접 올 테고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를 추천할 테니까요. 반대로 저 사람 실력이 없네. 불교에 푹 빠져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제 모습이 새겨지면 환자가 올 리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 속에도 제가 있습니다. 개가 판단하는 제가 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밥 주는 사람으로 들어있는지 함께 산책하는 사람으로 들어있는지 그냥 남자 사람으로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개가 보는 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남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 속에 내가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좋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야, 너 나를 좋게 넣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더 나쁘게 들어갈 겁니다. 그보다는 남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좋게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함께 일하는 간호사에게 나를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면 간호사가 저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간호사가 저를 존경할 만한 무언가를 해야 존경하겠지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좋게 들어가 있으면 어딜 가도 안전합니다. 반대로 나쁘게 들어가 있으면 위험하겠지요. 저는 그걸 쥐레밭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잘못 건드리면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처음에는 아픈 사람들 고름도 빨아주고 좋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관심법이니 뭐니 해가며 남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 남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남을 도와서 자기 세력으로 주위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해야지 아무런 호응이 없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찾아보면 힘 안 들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줍니다. 그러면 제 설명을 들은 사람이 모두 고마워합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으면 잘 알려주는 것도 남을 돕는 쉬운 방법입니다. 남을 돕는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실은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법칙과 이치에 맞게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명 가진 존재와 함께 할 때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찾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나도 좋고 배우자도 좋은 것을,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나도 좋고 자식도 좋은 것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이전까지 본 많은 자비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한 설명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도 남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선하게 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